자, 86페이지의 개업공개사 의무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일반 의무죠. 업무 처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개업공개사와 중개업인의 법률 관계는, 자, 민법상 위임관계 유사하다. 그래서, 선관주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대상으로 하는 필요사항을 확인해서 거래계획 작성하고 서면 달인해서 교부하고 5년간 보관한다.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죠.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중개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중개보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에 자, 개업공개사는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에 처해지며 개업공개사가 그 의무를 떠난 경우에 또하겠다는데요. 비밀 준수 의무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고 뭐 대상이다?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금액 등을 거래 내용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의사항계약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죠. 자, 상대 등록서 업무 정지고 이걸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 정지 되죠. 단 이거는요. 자,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이 부분은 형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 부분이죠. 다음 중 이번에 공인중개사법령상 명문으로 규정된 확인 설명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1번, 2번, 3번, 5번은 일단은 다 해당되는 건데 4번의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 대통령령에서는 확인 설명 사항에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이 공시지가가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디에는 있냐면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데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사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일단 알아두시고 일단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죠. 중개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로서 권리 이전까지 모든 행위가 중개행위다. 자, 일단은 중개행위는 중개계약부터 중개완성. 자, 중개행위는 일단 중개계약이 시점이고 중개가 완성되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거래계약이 체결된 후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수받을 수 있으나 실비 청구할 수 없다. 누구의 고의 과실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면 보수받을 수 없죠. 당연히. 3번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 서울로 중개사고 시 사고 발생 시 일정 부분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되다. 그러니까 의뢰인의 실수를 일정 부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4번에 그래서 3번이 일단 맞고요. 4번에 개업공개사에 의해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자, 일단은 거래계약 체결되어 거래계약 작성할 때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자,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보관 안 하면요. 업무정지.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세요. 서식 관련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과 관련한 최근 판례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위반으로서 무효다. 자, 중개보수 초과수수, 초과된 부분은 무효라고 그랬죠. 일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건축법상 사무소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이중사무소 개설에 해당되죠. 이중사무소에 당연히 해당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소가 있고요. 또 다른 사무소를 구했는데 이게 건축법상 사무소가 아니에요. 간단한 간이사무소라든가 그래도 이건 이중사무소죠. 분양권 전매를 중개한 개업공개사의 보수계산은 주택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자, 일단은 분양권 전매와 아파트 분양권이죠. 그럼 당연히 주택요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자, 4번에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가 전매착을 누려 중개를 의뢰함을 알고도 전매를 중개했습니다. 이건 금쟁이죠. 자, 여기서는 투기조작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5번에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개서의 확인설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했는데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즉 무료로 중개했어도 확인설명 의무와 그 다음에 또 일단은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진다.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에 자,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받은 때 중개완성 전까지 매수임차 등 권리처리에 확인 설명해야 된다. 자, 확인 설명.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확인 설명은 자, 중개 완성 전까지 하는, 중개가 완성됐다는 게 아니라 전까지 하는고요. 자, 이거는 매수, 임차 등 권리 취득 의뢰 내게 하는 거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료도 제시하고는 설명도 하고요. 설명도 하고 제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중개가 완성됐다면 틀립니다. 매도 임대 틀리죠. 이런 것들이 다 문제에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의 교부를 해야죠. 그 다음에 또 거래전 금액을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중개완성 전에 거래금액 기재한다. 자, 거래전 금액도 확인설명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인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매도 임대인에게 물건 상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요. 자, 일단 5번에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설명서 보존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500만원 들고 보존 의무 위반은 이거는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가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계약이 체결된 때가 아니라 여기 뭐죠? 중개완성 전이겠죠. 취득하고자 하는 요걸 맞고요. 설명하고 근거적으로 제시하라 이렇게 되죠. 자, 요거만 일단 틀린 부분입니다. 자, 1번 일단 틀렸고요. 이번에 소속 공개사가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소속 공개사가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근데 소속 공개사는 일단 업무를 수행했을 때 확인 설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을 뿐이죠. 2번 의무가 있다. 부분 틀렸고요. 자, 3번에 개업공개사가 매도 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절을 요구하여 불응한 경우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 의무가 있다. 자, 불응하면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죠. 자, 일단 3번은 일단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설명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서에도 어떻게 돼요? 기재를 해줘야지만 되죠. 자, 4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완성 전에 쌍방에게 확인 설명사항을 성실적인 설명과 근거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 자, 항상 요 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확인 설명과 관련된 부분은. 자, 아까부터 계속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 요것도 바꾸고, 요것도 바꾸고, 요것도 바꿨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또, 6번에 4번은 여기서 한다는 거죠. 자, 중개 완성 전에 하는 건 맞아요. 누구한테? 확인 설명사항 성실적으로 근거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쌍방이 아니고 누구예요? 매수나 임차 이런 사람이죠. 항상 확인 설명은 요걸 근거로 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하는 경우 각각의 개업공개사가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쌍방에게 확인 설명사항을 성실히 설명하고 근거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 공동 중개할 때는 이런 거죠. 자, 여기에 A는 갑에게 뭐하고 매도하고요. B는 을에게 뭐한다? 매수하죠. 그럼 매수 측인 얘가 얘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얘도 얘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얘 둘이서 얘한테 설명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보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의 확인설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의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상 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된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설명도 해주고요. 근거자료 제시해줘야죠. 이 제시를 누구한테 하는 거?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니은의 개업공개사의 자료 요구에 대해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할 권한이 있다. 자, 자료 요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권리 취득에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조사할 권한인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뭐 한다? 조사할 권한이 아닌 조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면 개업공개에서 직접적으로 다 확인해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디귿에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 대표자가 서명자를 낸다. 분사무소는 개업 공인중개사 역할을 분사무소 책임자가 하게 되는 거죠. 유치권 확인 설명 대상이지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서식에 권리관계 증명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 지형도 자체는 일단 없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확인 설명서 서식에 보면 맨 위에 자, 근거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지형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2번이네요. 자, 8번의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서명 및 날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중개란 소속공개사에게 서명되는 의무가 당연히 있죠. 행위를 했다면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분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누구예요?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서명 내릴 의무가 있죠. 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보조해서 수행했다면 서명할 의무가 없다. 서명 날인 해도 되고요. 다만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없는 겁니다. 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공동중개에 의해 거래가 된 경우 거래 관여된 모든 개업공개사에게 서명 날인 의무가 있다. 자, 일단 공동중개 때문에 다 서명 날인 해줘야 되고요.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줘야지만 되죠. 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개업공개사와 함께 그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그러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이런 기본적 사항들 확인설명 사항이죠.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공과금의 종류. 자, 조심해야 될 것.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료세율이지 공과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 승강기, 그 다음에 도로, 대중교통, 토지용계, 공법사, 이용전, 거래규제 다 확인설명사항에 해당되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개 업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몇 개인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중개를 할 때 반드시 등록관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뭐 중개이면서 등록제 사용할 의무는 앞부분에서 이미 문제 풀면서 봤죠? 개업공개사가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정지.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받은 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하여 의뢰는 명확히 해야 된다. 개업공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 자체가 없죠. 자, 개업공개사 등은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거래상 중요성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언행하면 안 된다. 즉 금쟁이,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1-1이죠. 개업공개 소속공개사는 거래기재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거짓기재 금지. 개업공개사가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정지. 자, 이거를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어하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어하고는 비밀 준수 의무가 있죠. 이거는 누구?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죠. 자,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입지 권리관계 이용제한 사항들을 확인해서 성실 정확히 설명하고 근거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틀린 것들은 딱 두 개가 있네요. 자, 니은과 비읍. 니은과 비읍 두 개의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비읍 같은 경우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제시하고 설명해야 될 게 아니라 언제 하는 거예요? 요거 중개가 완성된 때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래서 비읍 같은 경우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요게 일단 틀린 부분입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에는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도 포함되죠. 그리고 개업공개사 서명 및 날인. 자, 서명 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거. 자, 서명 및 날인과 서명 또는 날인 부분인데,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있습니다. 서명 및 날인. 요거는 딱 두 개에서 나타나요. 뭐였죠? 확인 설명서. 자,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래 계약서. 요거 서명 및 날인이에요.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 또는 이렇게 하면 틀리죠. 전속 중개 계약서, 일반 중개 계약서는 서명 또는입니다. 자, 3번에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할 사항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 세율도 포함되고요. 4번에 자, 중개를 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들을 확인하여 이를 권리 이전을 해내게 성실 정확히 설명하고 근거적으로 제시하라. 그런데요, 권리 이전을 해야 아니라 자, 매수, 임차 등 권리 취득을 해내게 이렇게 해줘야지면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자, 이때는 쌍방. 자, 설명은 취득을 해내야 하지만 교부는 쌍방에게 하는 거죠. 12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개업공개사는 거래 성립 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한 후에 쌍방에 교부해야 된다. 거래 성립 시 자, 중개가 완성된 때 맞는 내용이죠. 중개 완성과 거래 성립은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때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이 각종 공부 제시죠. 그리고 법인은 개업공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과 함께 소속 공인중개사가 같이 어떻게 돼요? 서명 및 날인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주된 사무소에서는 사원 임원과 함께 소속 공개사 이렇게 되는데요. 사원 임원은 빠져야지만 되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하는 거고요. 자, 주된 사무소는 일단 대표자가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주된 사무소가 대표자죠. 그리고 사원 임원은 일단은 해당 없습니다. 같이 하는 거 아니죠. 소속 공개사는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에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요.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받은 경우 취득을에게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하게 설명하면 되죠. 이전을 에게는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자, 13번 다음 확인 설명과 관련한 판례들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중개 대상 물건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다. 자, 근저당은 일단 뭐만 하면 됩니다.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면 되고요.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 2번 보세요.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개업공개사가 실제 피담보 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의뢰인이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렀다면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자, 등기부, 주민등록번 이런 것들 확인할 의무가 있죠. 선관주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특정 의뢰인에게 무료로 중개해줬습니다. 확인설명 의무가 없다는데요. 자, 특정인에게 무료로 중개해줬을 때도 확인설명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는 전대차에 대하여 원 임대인이 승낙이나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전대차 기간이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죠. 다음 중개대상 확인 설명에 관한 것이다. 틀린 것은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된다. 확인 설명 사항이 해당이 되죠. 자, 거래계약 작성 시 확인 설명서를 같이 작성하죠. 그 양쪽 교부입니다. 확인 설명서는.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서를 몇 년간 보관? 이거는 3년간. 자, 개업공개사는 벽면 도배, 학교 동의 근접성, 환경 조건 설명할 사항이죠. 그 다음에 자, 확인 설명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도 임대인에게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자료 요구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행하는 확인 설명은 계약 체결 후에 하는 것이고 확인 설명 작성은 계약 체결 전. 거꾸로 됐죠. 확인 설명은 계약 체결 전, 확인 설명서 작성은 계약 체결하고 나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틀린 것은 디귿, 미음, 비읍 이렇게 되죠. 자, 15번 개업공개사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개업공개사 등은 전문 직업으로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가 있다. 자,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가 아니라 공정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무가 있다. 이건 판례상이고요. 소속공개사도 실질적으로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 법인에서 사원 또는 임원인도 거래계약서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임원도 거래계약서 직접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래계약서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작성할 수 있으니까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만이 작성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임원은 작성할 수 없죠. 3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계약이 체결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야 되고 5년간 보관한다. 중개계약이 아닌 거래계약 체결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 작성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서식 따라야 된다.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가 일단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4번 그래 틀렸고 5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거래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업을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1번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전 내용을 반드시 기재한다. 권리전 내용도 기재사항에 해당이 되죠. 자, 거래계약서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볼까요? 자, 거래계약서. 계약서에 대한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인물계거, 인물계거, 인권조 전략, 인권조 전략 이렇게 되죠. 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전, 지급하는 사항,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이 기한,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 내용. 자, 다시 한번 보죠.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전, 지급하는 사항,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기한,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 내용 이렇게 되죠. 요것들. 자, 그래서 총 9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자꾸 연습해 줘야 돼요.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전, 지급하는 사항,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기한,
있는 경우 조건기한, 확인 설명서 글자, 약정료 이렇게 되죠. 자, 거래 전 내용 들어가고요. 이번에 개업 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은 5년간 보존.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고 틀립니다. 공인전자 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보관, 문서로 다 보관할 필요가 없죠. 3번에 공인중개사 갑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 처분받았다. 자, 공인중개사 갑이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수행하면서 거짓 기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러면 그 해당 도지사가 이거는 자격 정지, 소속 공개사는 자격 정지, 개업 공개사는 상대 동출 이렇게 되죠.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에 법인은 개업 공개사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인장을 따르는다. 분사무소는 당연히 주된 사무소 게 아니라 분사무소 거.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작성해서 안 된다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상대 동출 이렇게 되죠. 자, 17번 공인조사법령상 거래계약서와 별지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서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4번에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이죠.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자, 근데 이게 그 4번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인데 거래 당사자 내용이 나왔죠.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이 있죠. 그 다음에 자, 개업 공개사가 일반 중개 작성한 경우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이 있다. 자, 일반 중개 계약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개업 공개 서명 또는, 자, 확인 설명서, 거래 당사 서명 또는, 그러나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 개업 공개 소속 공개서는 서명 및 이렇게 되죠. 자,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그 원본을 몇 년이에요? 거래계약서 5년. 자, 원본 4번 전자문서로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원할 때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자, 반드시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다 써야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정해진 서식 사용해야 된다. 정해진 서식 자체가 일단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거짓 기재, 상대 등록 취소 그렇죠. 틀린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나만 맞는 내용이네요. 자, 19번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매매계에 성립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등록대 인장 사용하라. 당연히 서명, 날인할 때 등록대 인장 사용해 줘야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매매계에 성립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2번 보죠. 소속공개사는 업무를 수행하여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경우라더라도 개업공개사 반드시 소속공개사와 함께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한다. 소속공개사 하더라도 개업공개사는 서명 날인을 같이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에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상 거래계약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중계약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죠.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자, 당사자 교부하고 몇 년간? 5년간. 자, 그러면 일방대리에서 계약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다음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번. 자, 1번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 사용한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업무정지.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 작성합니다. 소속공개사 작성하면 책임자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날인하는 거죠. 자, 만약에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고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예요. 그리고 자, 개업공개사는 5년간 보관을 지을 때 사실관련 위반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개업공개사가 건축물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필요적 기술성 기재하여 검인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검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매는 검인 대상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요. 자, 그럼 21번. 다음 중 거래계약 체결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인을 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요청 시 검인 신청할 의무가 발생한다. 자, 지금 검인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의무가 없어요.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상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검인 신청 시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 중개사법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있죠. 검인 신청 시 필요적 기재사항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한 표준되는 서식정은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계약 작성이 된다. 표준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표준서식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작성하는 건 맞죠. 4번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모든 사원임원이 대표자 거래기 작성할 수 있다는데요. 자, 앞부분에서 문제 봤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의 중개에 의하여 토지나 건축물 매매계획 체결된 경우에는 요청 시 거래신고 해야 한다. 요청이 떠놓고 무조건 거래신고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22번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자, 일단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인 뭐죠?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전, 지급하는 사항,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기한, 있는겨 조건기한,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률 그렇죠? 그러면 22번은 내용 답니다. 기업부터 지읒까지가 모두 다 해당돼요. 자, 23번 보죠.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 중개인을 한 소속공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 발생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자,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면 계약 효력은 효력 발생한다. 자, 마찬가지죠. 어쨌든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하는데요.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고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따로따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안에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자 체결하여 서명하였으나 날인하지 않은 경우 효력 발생하지 못한다. 마찬가지죠. 자, 1번, 2번, 4번 모두 다 서명 날인 안 해도 효력은 있어요. 5번에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 작성에 교부하는 경우 몇 년간 보관? 5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99페이지에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 설정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